안녕하십니까. 땅짓고TV의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이 새로 개정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면 다주택자도 고가주택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가 용이해집니다. 상생임대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생임대인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취득 시에 2년을 거주해야 하는데요. 이 상생임대인은 2년 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상생임대인은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주택자는 인정이 안 됐어요. 1주택자만 인정이 됐었어요. 자, 요게 다주택자도 인정이 되는 걸로. 근데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인으로 무조건 다 2년 거주 요건을 인정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마지막 1주택만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가로 9억 이하인 주택만 해당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시가 9억 이상인 주택도 허용이 된다 라고 해서 좀 상생임대인이 까다롭게 요건이 적용되던 내용들을 좀 없앴습니다. 그리고 상생이 뭐예요, 여러분? 상생임대. 서로서로 도움이 되자는 거잖아요. 그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5% 안 올리고 계속 주거적으로 안정을 해주면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2년 거주해야 되는데 차라리 임차인한테 금액을 덜 올려주고, 그리고 2년 거주에 대한 요건을 인정을 받으면 그것도 도움이 되니까 서로 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생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올릴 때 5% 이내로 올리는 부분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뀐 거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혜택은 뭐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상생임대인이 조정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거주 안 해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거죠.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적용 기한은 2024년까지로 연장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됐는데, 요거를요, 도표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생임대인을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용어를 알아야 되고, 상생임대차 계약이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그 주택을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입 시 임대차 계약한 거 있죠. 구입할 때 원래 있었던 전세인. 이 사람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에요. 직전 임대차 계약은 어떤 거냐면, 임대차 보호법이 2020년 7월 30일 날 시행이 됐는데, 요때 이후에 갱신을 해서 임대를 하든 신규로 임대를 하든 요 부분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을 해야지만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기본 절차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한번 끝나고 나서 연장이 되거나 또 신규로 할 때, 그때 상생임대를 2년 이상을 해야지만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겠죠. 그죠? 예, 요거를 5% 이상을 안 올려야지만 상생임대를 계약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내가 비과세를 위해서 이분을 내보내고 내가 거주를 하는 게 나을까? 시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전월세 시가가 올랐으니까 높여서 그냥 더 받을까? 이 고민을 하실 건데, 그러려면 확실하게 2년 보유 요건 인정 다 해줄 테니까 앞으로 한 3, 4년 동안 조금만 올리고 상생임대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로 팔으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그죠? 이해 가셨죠?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 상생임대 계약 관련해 가지고 Q&A 10가지 사항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한 사람하고 상생 임차인이 달라도 되는지 아니면 똑같아야 되는지, 결론은요, 처음에 집 살 때 했던 사람하고 직전 임대차 계약인 연장을 했어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임대료를 얼마 올리느냐, 그리고 직전 임대차 계약인이 1년 6개월 이상 했느냐, 또 상생 임대차 계약을 2년 이상 했느냐, 그 사이에서 5%를 올리지만 않으면은 이걸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인이 달라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다주택자도 그러면은 상생 임대인을 적용할 수가 있느냐? 주택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분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거주 요건을 안 받고 그냥 비과세로 팔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A주택에 대해서는
양도할 때 그 다주택이니까 과세가 되겠죠. 다만 이제 2022년까지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안 되는 부분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파신다고 하면 중과세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주택에 대해서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거주를 안 해서 비과세 못 받는 거 아니냐, 요 마지막 주택 팔 때는 상생임대주택 계약 조건에 딱 맞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요건을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생임대인 같은 경우에 다가구로 판단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다주택이 아니라 그냥 다가구다. 다가구는 뭐냐면은 여러분 3층 이하의 하나의 집으로 보는 그런 원룸주택 같은 거죠. 그 호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호별로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예, 원칙적으로 그 모든 호수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다가구는 또 그 전체로 양도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또 질문이 나와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까 1년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이고,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인데 계약 기간은 2년을 했는데 만약에 1년 7개월만 살았다. 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 살았다 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할까요? 계약 기간으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대한 기간으로 판정을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그 의무 임대 기간이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첫 번째 사례가 제일 헷갈립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인데 실제로는 1년 7개월만 살았어요. 주민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의무 임대 기간 1년 6개월 이상입니까? 1년 6개월 넘었죠. 1년 7개월이니까. 그래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표를 보시면 의무 임대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계약 기간은 2년인데 1년만 살았다거나 1년인데 8개월만 살았다거나 1년 계약 기간인데 1년 한 2개월만 살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을 채워야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고 나서 신규로 갱신된 그 계약들, 그게 이제 직전 임대 계약이 되는 거고요. 상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른 2년, 이거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 2년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임대 기간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례 3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례 3번에 보면 계약 기간은 1년인데 실제로 2년을 살았어. 그러면 2년 실제로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살았으니까 이거 인정해 줄게 라는 겁니다. 직전 계약하고 실제 임대 계약 기간, 그 상생임대 계약 기간 2년 그리고 5%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 이제 그 상생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른 임대 기간을 불인정한 사례를 보면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든 다 실제로 1년 이하로 살았습니다. 그죠? 사례 4번 보면 1년만 살고, 사례 5번도 계약 기간 1년 6개월에 1년만 살고, 사례 6번도 계약 기간 1년에 1년 6개월 살고. 자, 어떻게 되든 2년이 안 되게 상생 임대차 계약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건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실질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계약이 아니라 실질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월세 전환할 때 5%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이 5%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 전환은요,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금액, 거기다가 연간 10%, 둘 중에 이제 낮은 금액으로 전환 비율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월세 비중을 좀 높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임대료 5%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러면 기준금리가 얼마냐? 6월 23일 기준으로 연간 1.75%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기준금리가 좀 올라가겠죠. 여기에다 2%를 더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금리는 연 3.75%고 전환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 3억에서 5%를 더하면은 3억 1,500이 돼요. 여기서 5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2억 6,500만 원이 보증금 전환 대상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억 6,500만 원에 3.75%를 곱하면 993만 7,500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연간 금액이기 때문에 요걸 12개월로 나누면 82만 8,125원, 요 정도만 월세로 받아야 된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할 때 5%의 판단 기준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그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해서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조정지역이요,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해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은 지금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상생임대주택 굳이 2년 활용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거주 2년 나 없어졌잖아요. 자, 여러분,
조정지역에 대한 판단은요, 취득 당시에 조정지역이었으면 양도 당시에 조정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취득 당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됐지만 여러분들이 취득할 때 조정지역이었다고 한다면 2년 거주 요건 필요해요. 자, 이런 경우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역으로 요번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이 아니었으면 거주 요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거주 2년을 면제를 해주는 조건입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직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 이후에 상생임대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간 기준을 잘 만족을 하셔야 되고, 직전에서 상생임대주택 기간으로 올릴 때 5% 이상 올리지 않아야지만 그 2년 거주 요건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